오로지 내 돈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세 대출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출은 생각보다 종류도 많고 내용도 복잡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알아두면 무조건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특히 대출은 잘못 선택하면 순식간에 몇백만 원을 손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들을 꼭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전세 대출을 접하면서 가장 헷갈릴 만한 부분들을 모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아두면 나중에 집을 구할 때 정말 엄청난 시간 단축을 할 수 있으니 이번 영상은 꼭 챙겨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 대출 고수가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집중!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세 대출 질문 답변을 보기에 앞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세 대출은 빌리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자율이 1%에서 2%만 차이 나도 몇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자율이 낮은 대출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여러분도 저렴한 이자의 전세 대출을 받고 싶다면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으로 갔을 경우 A은행에 갔을 때와 B은행에 갔을 때의 대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출 상담을 하는 은행 직원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출에도 정해진 매뉴얼이 있지만 심사하는 직원의 재량도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출을 받을 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실패했다고 바로 포기하지 말고 여러 은행을 돌아다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은행사끼리도 지점별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곳을 방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세 대출을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질문과 답변 6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세 대출을 처음 신청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처음 전세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순서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LH 임대알림이 네이버 카페 등을 참고하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의 전세 대출을 알아보세요. 그 후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대출이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세요. 전세 대출이 가능한 집이라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계약을 걸어놓으면 되는데요. 가계약이란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할 수 없도록 보증금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본계약을 하기 앞서 은행에 방문하여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원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본계약을 진행 후 입주 날짜에 맞춰 대출 승인을 받으면 끝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거절을 당한다면 다른 은행도 가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출 하나만으로는 돈이 부족해요. 중복 대출 가능한가요? 전세 대출은 최대 금액과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의 70%에서 80% 정도밖에 대출받지 못하며 전세금의 100% 모두 대출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충당해야 하지만 만약 내가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땐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전세대출 더하기 전세대출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택기금 대출은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복이 가능한 전세 대출이 몇 가지 있는데요. 역세권 청년주택 주거비 지원과 버팀목 대출 혹은 중기청 대출은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해 가능합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한 신주택과 HF가 보증하는 대출도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 대출끼리의 중복 신청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전세대출 더하기 신용대출입니다. 전세 대출을 받고 부족한 금액을 신용대출로 채우는 경우도 많은데요.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신용대출은 이자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중기청 100% 대출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조건이 잘 맞는다면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전세금의 100%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신청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 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가야 하는데 전세 대출을 이어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기만 한다면
전세 대출을 이어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크게 두 가지의 상황이 있는데요. 첫째, 기존 집의 계약이 만료된 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하면 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대출을 받았던 은행을 통해 목적물 변경 신청을 하면 손쉽게 전세 대출을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상황인 기존 집의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상당히 난처합니다. 결론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내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잃습니다. 그렇다고 계약기간이 끝나지도 않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도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남았을 때 보증금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대출에도 문제가 생기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집주인과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일부 임대주택 유형은 대출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대출이 안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집주인의 거부로 인해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귀찮거나 불법 건축물, 근저당 등이 잡혀있는 이유 때문에 세입자가 대출을 끼고 오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심사를 할 때 신청자의 신용도와 집의 안전 유무도 같이 확인하기 때문에 집이나 대출 신청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한 대출은 승인이 됩니다. 다만 생활근린시설처럼 애초부터 대출이 어려운 주택 유형도 드물게 있습니다. 그러니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등을 잘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일정이 바뀌었는데 대출 실행일 변경이 가능할까요? 대출 실행일과 입주 날짜가 하루 정도 차이 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 이상으로 차이가 난다면 변경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정확한 확인과 조율을 위해서는 담당 은행에 연락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전세 대출을 한번 받으면 다음에 다시 신청할 때 제약이 있나요? 대출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버팀목 전세 대출 종류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 후 재대출이 가능하지만 중기청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생애 1회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상환했다면 다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전세 대출을 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도 많고 매우 바빠지기 때문에 정신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모르는 게 생겨 막혀버리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미리 알아둔다면 나중에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영상을 공유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